여러분 안녕하세요. 산소처럼 신선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소통 채널 산소통. 저는 이 프로그램의 진행을 맡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온라인 대변인 최효환입니다. 천재예술가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그리고 과학자 아인슈타인도 끊임없이 했던 고민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라는 고민이었다고 하는데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참 배부른 소리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지만 한편으론 왜 그런 고민을 했는지 조금은 알 것 같기도 합니다. 잘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욕심이 클수록 자신의 업무에 대해 만족을 못 느끼잖아요. 해도 늘 부족한 것 같고 잘하고 있는 게 맞는지 고민을 하게 되니까요. 어쩌면 산업통상자원부도 비슷한 고민을 갖고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만족감을 드리기 위해 어떤 것을 해야 할까? 이런 고민을 꾸준히 했고 노력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 7월 9일 글로벌 소재 부품 장비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일명 소부장 2.0 계획을 발표하며 한층 더 적극적인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소부장 2.0이 시작되기까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일해준 분들이 계신데요. 그중 네 분을 모셨습니다. 산업부 소재부품장비 총괄과 이선혜석 기관님, 그리고 화학산업팀 민현지 사무관님, 소재부품장비 시장지원과 이윤진 사무관님, 그리고 KBS의 서재희 기자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산소통 이제 문을 연 이래 최초로 전원 여성 출연자 너무 기쁩니다. 네. 간단히 이선혜석 기관님은 한번 나와주셨지만 네. 그때가 소재품 장비 총괄과로 나왔나요? 아니었던 것 아니요. 같아요. 소재부품 총괄과 때 나왔었을 것 같고요. 예. 저희가 작년에 이제 소재부품 장비 협력국이 생기면서 네. 소재부품에 이제 장비까지 붙었고 네. 그 이후에 저희가 소재부품 장비 총괄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굉장히 국이 하나 생긴 거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렇고 옆에 계신 옆은 아니고 맞은편에 계신 소재품 장비 시장 지원과요. 네. 시장 지원과는 총괄과하고 뭐가 차이가 있나요? 시장과가 전반적으로 이제 그 부품소재 총괄과는 법이나 제도 등 이제 큰 틀을 다루는 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시장지원과는 이 총괄과에서 만드는 법과 제도를 현실적으로 이제 기업이나 시장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 제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계하고 이제 실행하는 과라고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네. 화학산업팀 제가 저희 부에 저도 온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저희 부 와서 제가 이렇게 조직도를 보고 막 까르르 웃었어요. 어머, 화학팀이 있어. 그러면 물리, 지구과학 물리팀과 지구과학팀, 생물팀은 어디 있는 거야? 그러면서 제가 원래는 거기 이렇게 조직도에는 그냥 줄여서 화학팀장이라고 돼 있어서 제가 화학팀장한테 여쭤봤죠. 그러면 다른 분들은 어디 계시냐? 그럼 화학은 정말 잘하시는 거냐? 화학산업팀, 그러니까 사실 줄여서 그냥 화학팀이라고 해서 사실 뭐지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소부장 산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네, 어떤 건가요?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네, 그 작년 일본 수출 규제 이후로 그 화학 소재의 중요성이 이제 강조가 되다 보니까 기존의 철강화학과라든지 섬유화학 탄소과에서 이제 그 화학이 같이 있었던 부분을 따로 독립적으로 이제 떼어내서 이제 우리 화학 산업을 육성해야 된다. 네,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이제 별개의 조직으로 분리를 해낸 거고요. 그래서 이제 소재 부품 장비 협력국 안에서 그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소재 부품 장비 산업에 있어서 굉장히 근간이 되는 게 화학 산업인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당연히 화학 산업팀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KBS의 서재희 기자님은 지금 시사기획 창, KBS를 대표하는 다큐멘터리죠. 예, 시사 네, 다큐멘터리. 예. 기자들이 만드는 게 창이고 또 PD 분들이 만드는 것도 따로 있고. 그렇죠. 네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흔히 보시는 뭐 다큐 3일 이런 프로그램은 PD들이 만드는 프로그램이고요. 네. 기자들이 만드는 그러니까 유일한 다큐멘터리 네. 프로그램이죠. 토요일 오후 8시 5분에 시작하는 토요일 오후 8시 5분입니다. 8시 5분. 예. 그러니까 9시 뉴스 하기 전에 보면 네네. 되는 거죠. 약 예. 53분 정도 진행되는 시사기획 창의 제작팀에 속해 있습니다. 예, 시사 제작 2부의 서재희 기자라고 합니다. 서재희 기자님은 그 직전에 시사기획 창으로 가시기 전에 또 저희 부를 출입하는 출입 네. 기자셨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친하다고 생각하는데 막역한 사이입니다. 그래서 사실 기자 저널리즘과 PD 저널리즘이 조금 일반 분들은 뭐 그냥 다 똑같은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기자 저널리즘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시사기획 창을 지금 만들고 계시고요. 그리고 가셔서 이제 그 부서 이동을 하시고 첫 그 네. 작품을 세상에 너무나 감사하게도 소재부품 장비 1주년 기획 특집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셨고요. 또 누구보다도 소재부품 장비에 대한 이해나 또 이런 애정이나 이런 게 남다른 기자분이 아닐까 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사실 지금 듣고 계신 분들은 그래 뭐 얼핏 들었던 것 같아. 소부장 뭐 얼마 전에 무슨 뭐 정책 발표도 있었던 것 같아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굉장히 잘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여기 이렇게 특히 저희가 여성이기 때문에 모신 게 아니라 이 소부장 이번에 그 대책을 발표할 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각자 어떤 역할을 하셨죠? 네, 저는 이번에 저희 7월 9일 날 소부장 보고대 겸 2.0 전략 발표가 있었는데요. 거기서 이제 2.0 전략을 발표하는 그 정책을 총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네. 민사무관님은? 네, 저는 그 일본 수출 규제 이후에 그 저희가 8호 대책을 발표를 했었고 그 이후에 정책을 꾸준히 이행을 해왔는데 그 1년간의 성과가 어땠는지 그거 홍보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네, 홍보를 맡으셨고요. 예. 저는 이제 이 소부장 2.0 전략을 발표하면서 대통령님께서 임석하시는 행사를 진행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행사를 만들고 이 그 소부장 2.0 전략의 의미가 어떻게 국민한테 더 잘 전달될 수 있을지 그 행사를 설계하고 또 맡아서 이제 실행하는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설계자. 그래서 이 방송을 또 들으시는 분들은 왜 갑자기 소부장 얘기야라고 하실 수 있지만 딱 1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시면 2019년 7월에 정말 굉장히 좀 갑작스럽게 느껴지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수출 규제 조치 이후에 그렇다면 우리가 물론 저희가 소부장 산업,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을 등한시했던 건 전혀 아니죠. 열심히 하고 있었지만 그것을 계기로 그게 조금은 우리에게 위기로도 조금 다가왔잖아요. 갑자기 수출 규제를 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더더욱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을 우리가 이번 기회에 좀 단단히 다지자라고 해서 1년의 시간이 지났고 또 굉장한 결과물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어떤 결과물이 나왔는지는 잠시 후에 저희가 소부장 얘기를 많이 했는데 소부장이 도대체 뭐야? 소차장은 뭐고 소과장은 뭐고 근데 참 재밌어요. 소부장이라는 단어 자체도 재밌는데 그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을 소부장이라고 줄여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게 아예 시사 용어 사전에 등재가 됐더라고요. 그래요? 네, 소부장이라고. 네. 소부장에 대한 그래도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테니까 또 기획 총괄을 하신 네. 소재 부품 장비의 줄임말이 이제 소부장인데요. 소재품 장비는 우리가 보는 이런 최종재에 이제 들어가는 중간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어떤 제품을 만드는 살, 뼈, 뭐 이런 그렇죠. 근간이 되는 되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원자재에서 그걸 1차 가공을 해서 이제 중간재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소재 부품 장비 이런 것들이 모여서 최종재 제품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이 없으면 뭐 저희가 쓰는 뭐 휴대폰 뭐 다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TV나 뭐 모든 게 그렇죠. 예. 그래서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드디어 1년 일본 수출 규제가 정말 1년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1년이 금방이었겠지만 또 이렇게 소부장 산업을 살리기 위해 쓰는 분들에게는 1년이 정말 지난한 한 해였다라는 생각도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 가마우지와 펠리컨이라는 말 되게 자주 썼고 아까 여기 지금 등장을 안 하시는데 강경성 실장님 이 아이디어를 내셨다고 저는 들었어요. 그래서 그 전에가 가마우지였다면 이제 펠리컨으로 바꾸겠다는 건데 무슨 얘기인가요? 네, 가마우지 경제가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동안에 일본에 종속되어 있던 그런 산업 구조를 가마우지 경제라고 표현을 했었고 그걸 넘어서 이제 저희가 펠리컨을 이렇게 먹이를 이렇게 부리 안에 넣고 나눠주는 역할을 하는 그래서 그런 펠리컨 경제로 가기 위한 그런 발판이 되겠다 소부장 산업이 그런 차원에서 작년에 저희가 8월 5일 날 대책을 발표하면서 가마우지 경제를 펠리컨 경제로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작년에 발표된 게 1.0이었다면 이제 2.0 버전으로 나왔습니다. 예. 그 차이는 조금 있다가 좀 더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고요. 서 기자님, 그래서 사실 정말 날짜도 너무 좋았어요. 그렇죠? 네. 마침 또 마침 시사기획 창의 방영을 하는 날 또 7월 4일이 딱 1주년이 되는 날이어가지고 정말 너무 시의적절하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사실 저도 사실 예전에 제가 기자를 했었을 때 저도 이렇게 다큐를 했었는데 그때 정말 가장 그게 뭐냐면 그 직전에 출입했던 곳을 사실 이렇게 아무래도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가장 생생하게 잘 아니까. 그래서 역시 아이템을 잡으셨다 그래서 잘 잡으셨다 생각했었는데 어떻게 좀 하시게 됐어요? 보통 이제 시사기획 창 프로그램 하나를 만들 때 한 3개월 정도 잡거든요. 네. 완성도 있게 어느 정도 완성도 있게 만들어야 되니까. 근데 저는 이제 가자마자
7월 4일까지가 약 한 달 정도 남았던 거죠. 네. 한 달 만에 첫 프로그램을 만들기에는 좀 많이 부족할 것 같다라고 그럼요. 생각은 한 됐는데 시간짜리를. 고민을 해봤죠. 근데 제가 이 일본 수출 규제 시행이 됐을 때 산업통상자원부를 출입하고 있었고 그 이후에도 계속 속보 뉴스를 제가 또 했었고 한데 분명히 1년 시점에 이걸 한 번은 짚어줘야 될 텐데 그럼 우리 KBS에서 이 사안을 누가 가장 잘 할 수 있을까? 나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사람 없나? 내가 결자해지 해야 된다. 내가 한번 털고 가야겠다. 예. 맞아요. 좋은 그래서 생각이세요. 이제 사실은 이게 쉬운 그런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만약 처음 시작하려면 뭐 플로린 폴리미드가 뭔가부터 막 네. 공부를 하기 시작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다른 업체들과 이런 게 뭐가 있나 이거를 공부를 하는데 거의 한 달 이상 걸릴 맞아요. 텐데 저는 이미 1년 동안에 충분히 그 학습이 돼 학습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압축적으로 풀어내자 해서 이제 기획을 하게 됐고요. 네. 그리고 막상 그 7월 4일이 됐을 때 뭐 아무래도 TV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시청률이나 관심도 이런 거를 걱정을 했는데 꽤 잘 나왔어요. 네네. 네, 그리고 유튜브나 이런 온라인에서도 많이 회자가 되고 해서 국민들이 이쪽 부분에 대해서 네. 굉장히 여전히 많이 관심을 갖고 있구나. 그런 서 기자님이 잘 만드셔서 것 그렇죠. 정말 네. 댓글들도 되게 다 좋고 네. 정말 저도 진짜 50분짜리를 보면서 시간이 되게 빨리 지나갔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그리고 약간 그걸로 보니까 더 본인이 뿜뿜하지 않으세요? 자부심 뿜뿜. 내가 내가 이런 정말 너무 멋지시다. 그래가지고 아까도 오자마자 보시면서 아 저거 내가 한 건데 아니요. 그 약간 속성 과외를 받는 느낌도 저희 들어요. 입장에서. 네, 네. 왜냐면 이제 오. 이게 그 소지 부품 장비로는 저도 행사 준비해 보니까 이게 다 속에 들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안 우리 보여, 안 옆에 보여. 있는데 네. 보이지 않고 맞아요. 그다음에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까 어떤 하나의 제품으로 특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데 이제 그거를 찬찬히 이렇게 풀어서 영상으로 같이 보니까 그럼요. 되게 그게 방송 국민들한테도- 저널리즘의 그 네. 힘 아니겠어요? 네. 그죠? 글로 이렇게 하면. 네. 그래서 이해도도 훨씬 쉬웠을 네. 것 같고요. 속성 네. 과외를 받는 느낌. 감사합니다. 그걸 이제 과장하지 않고 음. 굉장히 사실에 기반한 그리고 이해가 쉽게 만드는 게 가장 큰 맞아요. 관건이었고요. 네. 그리고 일단 일반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고 특히 이쪽 산업계에 계신 분들은 모 기업에서는 그 직원들에게 의무적으로 바꾸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서재 기자님, 사실 근데 저희는 사실 다 공무원이에요. 또 산업부 공무원이라서 아무래도 또 들으시는 분들이 아이 뭐 자기네들이 열심히 한 정책인데 당연히 좋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서 기자님이 진짜 냉정하게 보셨을 때 진짜 1년 동안에 어떠한 정말 우리 그 속장 산업의 국산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 정도면 정말 괜찮구나. 뭐 어떻게 느끼셨어요? 이게 일단 지난해 타깃이 그 소재가 딱 세 가지가 네.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그 세 가지에 이제 집중해서 그 세 가지 산업 현장을 일단 다 가보자. 네. 그래서 저도 사실 그냥 사무실에서는 전해 듣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직접 가서 관계자들을 만나서 들어보자 이런 네. 목적을 가지고 이제 취재를 다녔는데 네. 실제 가봤을 때 일단 첫 번째 그 인상을 말씀드린다면 네. 자신감이 올랐다. 어. 이 업계분들이 아무래도 기술적으로 격차가 있다 보니까 일본이라든지 독일이라든지 미국이라는 그런 강대국에 비해서 어떤 기술력이나 사업화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좀 위축이 되어 있었던 상태였다고 한다면 지난 1년 이 수출 규제 이후로 그게 많이 이제 자신감이 차 있는 상태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네. 부분이라고 느껴졌고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국산화가 얼마나 달성되었냐 이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그죠. 부분이긴 하지만 이거는 딱 단칼로 말씀드리긴 맞아요. 어려운 부분인 것 네. 같아요. 각 그 소재별 난이도에 따라서 그리고 경쟁 구도에 따라서 국산화가 됐지만 채택이 어려운 품목도 있고 그 다음에 실제 국산화 성과를 이룬 부분들도 있었죠. 잘 아시겠지만 불화소 이런 부분들은 우리나라 국산화가 이 산업부 정부 지원하에 많이 이제 달성이 돼서 일본에서 거꾸로 이제 타격을 입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왔죠. 그리고 EUV 포토레지스트가 세 번째 소재인데 이 부분은 굉장히 이제 기술 격차가 있는 부분이고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지만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는 이 투자가 굉장히 활성화되었다는 거. 기존에는 뭐 중소기업 물론 중견기업 잘 하고 계시지만 대기업에서도 이제 투자를 해서 직접
개발을 해보겠다 이런 네. 의지를 이제 네. 보이고 있고 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제 시발점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게 정말 1년이라는 시간 안에 어쨌든 이루어진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저는 그게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자신감, 아 우리가 하면 되는구나, 할 수 있구나라고 네. 했던 걸 또 현장을 통해서 예. 그 확인하셨다는 게 되게 의미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사실 이 미국의 석학은 이런 다큐멘터리를 1시간짜리를 하면 왜 또 굉장히 중요한 네. 팩트들은 메인 뉴스에서 또 미리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저는 메인 뉴스를 보고 너무 저런 석학의 인터뷰를 하셨다니. 네. 그 석학의 얘기도 참 저는 되게 귀담아 드릴 필요가 있구나라는 네.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 석학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더라고요. 한국과 일본 그러면 누가 이제 이긴 거냐? 예. 네. 뭐라고 하시던가요? 가장 이제 인상적으로 그분이 말씀하신 게 네. 이것은 일본의 실수다라고 이제 사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실수라고 보기에는 너무 이제 미운 측면이 있는데 실수라는 거는 해놓고 좀 뉘우치고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의도를 가지고 어떤 걸 실행했다는 측면에서 네. 이제 실수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만 그분이 보기에는 일본이 목적으로 한 것을 달성하지 못했다는 측면에서 저는 실수다. 일본 정부 입장에서 실수다. 알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산업통상자원부 팟캐스트 산소통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소부장 2.0이 만들어지고 발표되기까지의 그 모든 과정을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